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노트북에다가 아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적어오고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것들을 준비해 왔어요. 오늘은 바로 요청 폭주였던 모발이식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올해 모발이식을 했잖아요. 제가 모발이식을 한 지 벌써 6개월 차인데 꾸준히 댓글과 우리 DM으로 문의를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정말 작은 정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헤어라인 모발이식 Q&A 시작해 볼까요? 저의 헤어라인 타입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탈모가 있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헤어라인으로 따졌을 때 심각한 건 아니고 울퉁불퉁한 라인이었고 저는 M자 이마는 아니었습니다. 라인감이 좀 울퉁불퉁한 라인이었다. 그 정도? 저는 이마에 뭐 필러나 이런 거 아무것도 맞은 게 없거든요. 근데 뼈가 조금 많이 이마가 튀어나왔어요. 지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좀 많이 들어갔는데 TMI고요. 이마 선이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한 요 정도? 거기에 울퉁불퉁하니까 이게 이마가 넓은 것 같은데 애매한 느낌이었거든요. 정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넓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안 넓어 보이고 근데 옆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어 보였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였는데 미용적으로다가 조금만 내 이마 선이 낮아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디자인 어떻게 했는지 우선 디자인은 이 라인감을 맞추기 위해서 관자놀이까지 해서 라인을 앞으로 빼가지고 심었어요. 관자놀이 디자인을 조금 요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고 요 라인부터 해서 앞쪽으로 조금 더 당겨지는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으로 심었고 헤어라인 모수는 2000에서 3000모로 변경을 해서 심었습니다. 제가 헤어라인 모발이식 첫 영상 브이로그식으로 찍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헤어라인을 처음에 2000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선이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께 수술 당일날 디자인 변경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직전에 3000모로 늘려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사람마다 모발이 얇은 모가 있고 두꺼운 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앞쪽 라인은 얇은 모로 그리고 뒤로 갈수록 두꺼운 모로 심을 수 있는 그라데이션 공법으로 절개 수술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한테 저에 대한 헤어라인 정보를 잘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질문이 많았고 또 댓글도 주셨고 DM으로도 많이 물어봐 주셨던 Q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개랑 비절개 장단점이 뭔가요? 제가 또 절개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칭을 한번 꽂히면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절개로 했기 때문에 절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수면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마취를 해요. 동그란 무슨 치질 걸리면 앉을만한 그런 방석 같은 걸 베개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묶고 엎드려서 수술을 진행을 하거든요. 수술은 2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절개, 비절개 모두 동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채취를 해서 그거를 앞으로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엎어진 상태에서 1차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필요한 모수만큼 뒤통수의 머리카락을 아주 곱게 넘겨서 테이프를 쫙쫙 붙여주세요. 우리가 절개로 잘라서 두피를 당겨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바리깡으로 짧아지게끔 밀어요. 그래야 그 짧은 머리카락을 추출하는데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바리깡으로 머리를 조금 밀어주신 다음에 봉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마취가 아니니까 다 느껴진대요. 자르는 거, 피가 흐르는 거, 꼬매는 거 다 느껴진다고 하는데 잠을 안 자고 가서 마취한 것 마냥 바로 잠들어서 기절하고 의사 선생님이랑 분위기도 풀고 하려고 대화도 하고 뭐 한다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자느라. 작은 팁 드리자면 자지 말고 한 2-3일 정도 좀 힘든 상태에서 가시면 수면 마취 안 해도 바로 그냥 수면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렇게 진행한 이유는 제 모질이 반곱슬이에요. 반곱슬이나 곱슬 모발들은 뿌리도 이렇게 휘어있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절개보다 절개로 했을 때 더 건강하고 깔끔한 모드를 골라낼 수가 있어서 저는 절개로 진행을 했고, 특히나 남성분들은 좀 예민하실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머리카락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뒤통수에 흉터 보일 일이 없거든요. 보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절개로 진행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절개가 조금 더 비용도 저렴하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을 해보자면 바리깡으로 밀고 의사 선생님한테 코를 넣으시면서 저한테 이제 주사를 놓으시는 거예요. 부분 마취 하는 그런 주사 있잖아요. 편안하게 있으세요 하고 담요도 덮어주시고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자, 우리 이제 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면서 간호사분들이랑 수다 떨면서 선생님이 즐겁게 하시는 소리도 듣고 하는데, 거기서 간호사 언니가 제 머리를 쓰담쓰담 등을 토닥토닥 해주니까 바로 잠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대로 쭉 잤다가 아, 너무 피곤해, 수술 어떻게 돼가고 있지? 이러면서 제가 눈을 떴어요. 꼬매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냥 바늘이 지나가는 느낌? 그냥 따끔따끔한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깼는데 그 아래에 피가 이렇게 고여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바닥에도 조금 피가 있고 그런 거 보고 아, 이거 진짜 비수면으로 할 때 다들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피가 여기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느껴졌고요. 절대 겁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여러분들도 분명 하실 수 있어요. 막 고통이 엄청나게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주의점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일어나면서 발작을 조금 했는데요. 그때 움직이지 말라고 조금 혼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주무시더라도 발작은 일으키지 마시고, 좀 이게 장시간 누워있는 거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근질근질하고 뻐근하고 그래요. 최대한 발끝만, 손끝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예. 난 비절개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비절개식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엄청나게 서칭을 했는데, 비절개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머리카락을 뽑는 방식이잖아요. 뽑은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옆머리를 뽑는 게 아니에요. 뽑은 머리 그 다음 거 건너뛰고 그 다음 목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칸 건너 한 칸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비절개를 할 때에도 머리를 일부 밀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이제 길어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머리 길이랑 기르고 있는 머리랑 차이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남성분들은 금방 머리가 자라니까 비절개식이 조금 더 유용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절개식으로 하게 되면은 숱이 많으신 분들은 머리를 묶을 때나 이렇게 만질 때 숱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절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숱이 많이 줄은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쨌거나 비절개는 필요한 양만큼만 뽑으니까 절개보다는 많은 양이 소비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절개보다는 비절개가 단차의 기간이 머리가 길수록 숱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차이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개 부분이나 비절개 부분이나 약간 짧은 머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밀고 나서 꼬매고 그 윗부분 아랫부분은 약간 바리깡으로 밀린 상태의 모발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 여기까지 길었거든요. 현재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머리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단차가 이만큼 정도 나는데, 비절개로 했을 경우에는 머리가 요만큼이 그냥 통짜로 밀린 상태에서 붙는 게 아니잖아요. 통짜로 밀린 상태에서 뽑을 것만 뽑히고, 뽑힌 부분에는 모발이 자라지 않으니까 듬성 되어 있는 그 머리카락이 같은 요만큼의 양이 절개로 조금 아무래도 여성분들한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곱슬이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반곱슬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반곱슬이나 곱슬들은 뿌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절개로 진행을 할 경우에 얘를 모근을 뽑으면서 손상될 가능성이 절개보다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개로 했고요. 아무래도 손상된 모근이 이 헤어라인이나 이런 곳들에 심어지게 되면은 이 겨드랑이 털처럼 밉게 자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을 계속 빗어주면 많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관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도 약간 겨드랑이 털처럼 좀 자란 애들이 몇 가닥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만 유독 너무 신경 쓰여요.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모발이 조금 곱슬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머리를 조금만 짧게만 잘라도 바로 구부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정도야. 얘가 자라면서 나아지지 않으면 문제지만 자라면서 좀 이 라인감이 잡히면 괜찮겠다 싶어서 기다렸는데 지금 이 머리카락들 심은 머리카락들이거든요. 기르면 기를수록 점점 곱슬기가 없어져서 지금은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럼 이제 막 자라나서 짧은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 중에는 좀 꾸불꾸불한 것도 있지만 머리가 길어질 때 저는 점점 펴졌다 이런 느낌. 자, 세 번째, 머리숱이 적은 분들도 추천하나요? 우선은 검사 후에 모발 상태에 따라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나와 가장 잘 맞는 선생님,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상관할 거 없이 이렇게 상담을 해봤을 때 나랑 좀 이 선생님 잘 맞을 것 같은데, 좀 대화가 통하는데, 내 얘기가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이 가는데, 이런 느낌, 우리 직감적인 직감, 이런 결정 한번 내려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지만 많은 편에 속하는 헤어거든요. 두피의 탄성이나 여러 가지를 또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두피 탄성도 굉장히 좋았고 머리카락 자체가 두꺼운 모랑 얇은 모가 굉장히 적절하게 아주 좋게 섞여 있는 그런 머리여가지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얇은 모와 두꺼운 모가 적절히 섞여 있어야 가장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연출하기가 좋다고 하셔서 그런 모여가지고 굉장히 로또를 맞은 것 마냥 행복했고요. 여러분들도 내 모발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그런 것들 잘 생각해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내 라인이 정말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고민해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결 라인으로 해가지고 라인이 완전 동그란 이마는 아니고요. 라인감이 울퉁불퉁 예쁘게 있습니다. 네 번째, 저는 직장인인데 모발 이식 후에 휴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우선 수술이 끝나고 다음 날에 병원에 내원을 해서 샴푸하는 방법이랑 절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머리카락 이런데 이제 소독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소독하는 방법까지 배워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병원 다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방에 살기 때문에 병원 주변 숙소에서 하룻밤 묵었고요. 절개다 보니까 실밥 풀기 전까지 좀 통증이 있었어요. 두피를 당기고 쥐가 나는 듯한 그런 통증들 때문에 실밥 풀기 전까지는 좀 휴식을 최대한 취했습니다. 왜냐면 실밥이 두피를 아무래도 잘 여물어지려고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실밥은 평균적으로 아문 상태에 따라서 2주에서 한 달 정도 상태를 보고 그렇게 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2주 차에 풀었습니다. 절개로 진행할 시에 휴식 기간은 최소 1주일, 최장 2주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잡고 실밥 뽑고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게 솔직히 가장 베스트인데 나는 최대한 뺄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다. 그러면 진짜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는 푹 쉬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두피를 이렇게 막 땡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2주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많이 아픈가요? 평소에 두통이 있으시면은 절개 수술 후에 두통이 좀 있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평소에 두통이 좀 작게 있는 편인데 그래서 타이레놀을 2, 3일에 한 번씩은 복용을 한 알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얼굴이 굉장히 안 붓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붓기가 확 오더라고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마가 막 겁나 부은 것 같고 갑자기 눈이 막 너무 부은 것 같고 몸은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붓기가 좀 그렇게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붓기와의 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저는 붓기가 많이 안 든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 질문에도 포함이 되는데 붓기와의 전쟁이 시작이니까 웬만하면 일주일은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픈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에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 실밥을 풀 때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밥 푸실 때는 따끔따끔
따끔한 정도지만 최대한 안 아프게 잘 해주셔가지고 막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밥을 풀면서 이렇게 피가 지혈이 잘 돼야 되는데 저는 한쪽이 지혈이 잘 안 돼가지고 30분 동안 병원에서 이렇게 꼭 지혈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을 궁금해하실까? 수술을 하고 나서 헤어라인이 아픈가요? 이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헤어라인은 뒤통수보단 안 아픕니다. 저는 뒤통수가 너무 아파서 앞에가 하나도 안 아팠을 수도 있는데 뭐 머리를 감을 때 감각이 약간 없고 살짝 따끔따끔한 건 있지만 막 그렇게 아프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요. 그리고 통증이나 이런 감각들이 이런 정수리 부분도 아무래도 두피를 당긴 거기 때문에 무뎌지거든요. 그거는 서서히 돌아왔어요. 지금은 완벽하게 돌아왔고요. 감각 손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수술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헤어라인을 모발 취치하려고 절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고통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냥 꼬맬 때 살짝 따끔따끔했다 그 정도고, 살짝 휴식을 취하고 다시 수술로 들어갈 때 이제 정면으로 누울 거 아니에요. 심어야 되니까 정면으로 누워서 또 부분 마취하고 띠띠띠 우리 심장 박동 소리 들으면서 슥 또 잠들었습니다. 고통이 뭐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또 마무리할 때쯤 제가 또 깨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 선생님이랑 또 재미있게 막 이것저것 수다 떠시는데 거기서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또 참고 포인트, 제가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피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피를 보고 너무 놀랬는데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피가 수술하면서 정말 많이 났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혈액순환 잘 되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심을 때 마취가 살짝 풀릴 때쯤 조금 따끔따끔 거리는 건 있었지만 수면 마취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럴 정도는 아니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참을 수 있어요. 예뻐지려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 하나, 여기서 혈액순환 얘기 나온 김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생착률은 좋아질 거예요. 위안을 샀어요. 통증은 이만하면 됐을 것 같고, 6번째 질문으로 약 복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약은 이제 수술 후에 처방해 주신 그 처방전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약을 복용을 했고, 샴푸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놓고 했는지는 브이로그에서 잘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6개월 차인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아주 깨꼬름하게 잘 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빼곡하게 잘 나고 있고요. 지금도 한 번씩 두피가 이렇게 너무 간지러워, 왜 이렇게 간지럽지? 하면은 쪼꼬미들이 뿅뿅 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두피가 피부보다 더 하얗잖아요. 그때는 여기가 까맸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두피가 되었다. 모발이식 하면서 총평으로는 모발이식 고민하시는 분들 최대한 잘 알아보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마 축소 수술이랑 모발 이식을 고민을 했었는데 헤어라인 모발 이식 굉장히 논란도 많고 얘기도 많잖아요. 망하던 망하지 않던 내가 한번 경험해보자 싶어가지고 망하면 그때 축소 수술 하자 싶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아직 꾸불꾸불거리는 이 녀석들만 조금 잘 펴지면 더 마음에 들 것 같은데 얘네들도 머리카락이 사람답게 길러지면 예뻐질 것 같아요. 사진을 조금씩 찍어봤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Q&A를 하면서 넣어드렸을 거예요. 6개월 상태랑 그 전의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잘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꼭 모발 이식 하실 분들은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의 Q&A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오늘 또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기로 약속!